지인분의 소개로 설명회를 한번 갔었는데요. 그 강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비트코인은 용량도 작고 속도가 너무 느려서 더 이상 결제를 하거나 송금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단지 비트코인은 그냥 어떤 추상적인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비트코인이지 쓸모가 없어서 거래하는 데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온 게 우리 회사의 이 코인이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예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는 그런 그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이 저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비트코인은 1메가바이트에 1초당 7건 정도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사이즈도 작고 수수료도 굉장히 비싸고 속도도 너무 느려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틀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진화한 상태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있고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업체에서 얘기하는 그 코인은 비트코인 2라는 코인이었어요. 저도 물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쓸모가 있고 또 왜 쓸모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나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찾아보고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보다 조금 더 아직 알아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몇 편의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비트코인은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백서를 발표하고 2009년에 첫 번째 채굴을 시작을 했죠. 50개 채굴이 첫 번째였고 이더리움이 이제 백서가 발표가 됐죠. 비탈릭 부테린 그 젊은 친구가 그래서 15년도에 이더리움 메인넷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상의 두 번째 코인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 기능도 있고 메인넷 서비스를 15년부터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저들과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은 뭐 사용할 데가 없는 거야. 그렇죠? 단지 그냥 대장 코인이야. 그래서 거래도 엄청 느리고 속도도 느리고 거래도 못해.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보시면 많은 플랫폼 회사들이 거버넌스 토큰을 만들어서 설명을 할 때 비트코인을 빗대서 얘기를 하죠. 비트코인은 쓸모가 없다. 근데 우리 건 쓸모가 있다. 이게 앞으로 비트코인을 대신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017년도 8월 1일 날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 포킹이 됐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제 알아보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포킹이라는 단어인데 하드 포크와 소프트 포크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소프트 포크는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가 돼서 실질적으로 블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즉 하드 포킹을 하게 되면 소프트 포킹은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코인 자체가 변하지 않는데 하드 포킹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사이즈 자체가 변화를 하거나 구조적인 문제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 메인 블록과 분리가 돼서 전혀 다른 코인이 된다는 거죠. 그 이제 간단한 예가 비트코인 캐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2017년도 8월 1일 날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1메가바이트였던 비트코인으로부터 분리가 됐어요. 8메가로 늘리면서 하드 포킹이 됐습니다. 그때 그 개발자들과 유저들과 그리고 마이닝 채굴업자들과의 어떤 그 합의가 있었어요. 뉴욕에서. 그래서 비트코인의 현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하자라고 이제 서로 합의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인데 그 뉴욕에서 이제 그 뉴욕 합의, 뉴욕 협의 뭐 이런 그렇게 불리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라고 하면 주로 채굴업자들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우지한이라는 그 비트메인 채굴업자 중에 뭐 가장 큰 뭐 그런 대표죠. 그 우지한이 비트코인 캐시를 하드포킹을 했는데 중국에서 처음에 이제 밀었던 게 뭐냐면 세그윗2x라는
하드 포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협의 과정에서 그 업그레이드만 하자, 비트코인을 하드 포킹을 하지 말고 업그레이드만 하자 해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세그윗입니다. 세그윗.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그윗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1메가입니다. 사이즈는 변화시키지 말고 1메가바이트 안에 수용되어 있는 정보는 거래 정보 데이터와 전자 서명 데이터,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거래 정보 데이터가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전자 서명 데이터가 75%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가 굉장히 늦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소프트웨어로만 해결을 하자 해서 1메가바이트는 그대로 두고 세그윗 서명만 분리해서 거래 정보 데이터를 좀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였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비트코인 캐시 우지아는 왜 반대를 했냐면, 세그윗 방식을 채택을 할 경우에 본인들이 채굴장에서 사용을 하는 그 기계들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채굴 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세그윗의 그러니까 합의를 안 하고 세그윗 2X 하드 포킹을 하자, 이제 이렇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비트코인 캐시를 만들고 비트코인은 그냥 세그윗으로만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같은 날이죠. 2017년 8월 1일 날 비트코인은 세그윗으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즉 1메가에 기존의 25% 정도의 거래 정보 데이터밖에 수용을 못했는데, 그것을 전자서명 데이터 75%를 빼고 따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니까 거기에 100%, 거의 100%의 거래 정보만 넣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는 비트코인이 일단 2017년도에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해 11월 17일 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처음에 그 코어 개발자, 그리고 거래소, 그리고 채굴업자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커뮤니티, 이렇게 했었던 협의 내용 과정에서 나온 세그윗 2X, 즉 같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인데 용량을 1메가에서 2메가로 늘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블록 라인으로 갈 수가 없죠. 용량이 늘어나니까 이거는 하드 포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비트코인과 다른 하나의 블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 된 게 2017년 11월 17일이에요. 그래서 블록 넘버가 494782번째 블록부터 세그윗 2X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가시죠? 2017년도에 비트코인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1메가바이트 사이즈가 변하지 않고 속도만 4배로 빨라진 거죠. 일단 첫 번째로 비트코인은 진화해서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때 비트코인 캐시가 갈라져 나와서 현재 시장가는 뭐 대략 지금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한 15만 원 후반부터 20만 원 중반대까지 왔다 갔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8월 1일 날 세그윗이 되면서 비트코인은 1차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두 번째가 세그윗 2X. 세그윗 2X는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세그윗 2X는 그냥 비트코인 세그윗 2X, 비트코인 2, 혹은 지금은 이제 불려지는 게 비트코인 뉴욕이라고 불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따지면 비트코인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별개의 코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2017년부터 4년 뒤에, 즉 작년이죠. 작년 11월 13일 날 탭루트라는 업그레이드를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몇 개월 전부터 비트코인 유저들 커뮤니티에서는 그 업그레이드에 대한 내용을 쭉 이제 협의를 해 오다가 진행이 된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 딱 진행을 한 게 아니라 코어 개발자하고 이제 커뮤니티와 뭐 채굴업자, 거래소 전부 다 이렇게 해서
탭루트라는 업그레이드를 다시 진행을 하게 돼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비트코인은 한 번 진화를 했어요. 두 번째 진화가 탭루트입니다. 탭루트는 어떤 게 추가가 됐냐면 일단 서명 데이터가 이제 위로 빠졌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통 레이어 2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지난번 영상이 어떤 내용이냐면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쉽게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초콜릿 하나 사고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거의 수수료도 안 나가는 정도로 빠르게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다는 그걸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입니다. 그 시스템이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마찬가지로 쓰여지고 있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쓸모없다라고 단지 그냥 어떤 상징적인 코인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미 실생활에 아주 가까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업그레이드 된 게 어떤 내용이냐? 탭루트라는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된 거냐면 2011년 11월 13일 날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됐냐? 지난번에 그 전자서명에 관한 이야기, 전자서명을 밖으로 뺐다 그랬죠. 그거 자체도 지난번에 그 했던 서명 방식은 쉽게 말씀드리면 따로따로 서명을 했는데 이제는 그걸 묶어서 한 번에 다중 서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보시면 서명 방식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쉽게 설명이 되어 있죠. 서명을 일일이 하던 거를 다중 서명으로 한 번에 그렇게 되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스마트 컨트랙 기능이 탑재될 수 있도록 된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 기능. 즉 메인넷이 이제 가능한 거죠. 스마트 컨트랙이 가능하다는 건 이더리움 생태계랑 비슷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비트코인도 즉 그 디파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익명성이 어느 정도입니다. 익명성이 완전히 들어가 있으면 라이트 코인처럼 그 다크 코인으로 분류가 될 수 있죠. 모네로 이런 거 마약 거래상들이 주로 많이 쓴다는 그렇게 되면 각국 정부로부터 퇴출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갔다 그래요. 이게 작년 11월 13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가격 싸게 또 아주 저렴한 상품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더 이상 쓸모없는 코인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는 아주 유용한 코인이죠. 거기다가 상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이야기도 다음 시간에 한번 하겠지만 상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냐, 증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냐, 그 차이도 굉장히 크다 그래요. 그게 이제 어떤 뭐 세금 문제도 그렇고, 뭐 그런. 그래서 비트코인은 상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 제약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쓸모가 없어요. 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코인 이게 최고입니다라는 말은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현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고 어느 정도까지 사용이 될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로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죠. 아마 좀 더 내려갈 수 있을 거다라고들 이제 많은 유튜버 분들이나 그리고 전문 기관에서 전문 그 매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들어갈 수 있다면 비트코인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히 억 단위 이상은 가지 않을까? 뭐 이거를 꼭 사실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비트코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똑똑해져 있고 이미 스마트해져 있고 굉장히 빠르고 수수료가 굉장히 적습니다. 아직까지 그냥 보내고 받고 하는 거는 우리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느리거나 수수료가 들어갈 수 있지만 이미 우리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업그레이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뭐 좀 저평가하거나 속도가 느리네 이런 이야기는 전부 사기죠.
절대 옳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비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꼭 담아두지는 마시고요.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혹시 유용하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